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종종 보는 편인데 제 와이프가 최근에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드라마를 봤었는데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드라마를 봤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그 드라마 안에서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과 관련된 장면이 나와가지고 직업병이 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드라마 속에서 있었던 이러한 질문의 답변을 주인공처럼 하게 되면 현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 드라마를 다큐로 접근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드라마의 어떤 현실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 박보검, 남자 주인공이 어떠한 좀 디스를 한다라든지 뭐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 박보검 님의 이 팬분들께서 저한테 뭐 테러하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예, 뭐 저게 동네 아저씨니까 뭐 제가 누가 제 이야기를 뭐 귀담아 듣겠어요. 근데 어쨌든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사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점과 좀 안 좋은 점들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자친구라는 드라마는 이제 박보검과 이제 송혜교 이 두 분이 주인공인데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고 지금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지금 그 생각인데, 어쨌든 이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고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2편, 예, 2편 가장 처음 부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한 10분까지 내용을 좀 보시면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입사업 포부가 주제이긴 한데 앞단에는 우선 이 박보검 지원자께서 실제 이 드라마 현실 속에서 호텔에 이제 지원을 하시는 상황에서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떠한 질문과 답변이 좀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남산도서관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서관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좋다. 계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남산도서관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가가지고 책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반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의 어떤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차별화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박보검 지원자님께서는 도서관의 말 그대로 올라가는 길이 좋고 계절마다 다르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일단은 이 답변만 봤을 때는 뭐 대체 뭘 강조하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비주얼이 이제 저 같은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박보검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철학적으로 좋게 들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박보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좀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때묻지 않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대답이 백미였던 것 같아요, 저는. VR이 확산하고 뭐 게임이 재밌을 텐데 CGV나 소설이 더 재밌다니 책은 고마운 것이라고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 게임은 쉼없이 달려야 하지만 책은 잠시 쉬어가도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고맙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친구는 책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지원자인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어떠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 책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답변만큼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다수의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배달이라든지 서빙 알바, 뭐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 아니, 과외 같은 알바가 덜 힘들지 않느냐 했는데 아버지께서 몸을 쓰면서 버는 돈은 곁에 오래 머문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어떤 답변에 어떤 기계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던 답변보다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답변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박보검이 이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호텔이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런 서비스 중노동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프런트 오피스에서 일을 하느냐 백오피스에서 일을 하느냐 뭐 천지 차이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박보검은 바로 백오피스에서 그냥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어쨌든 드라마니까 가능한 얘기 같기도 하고, 어쨌든 회사 정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아버지의 과거 어떤 몸을 쓰면서 번 돈 곁에 오래 머문다. 뭐 그런 노동의 가치라든지 신성함을 좀 강조하고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완성된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면접관들을 좀 흡족하게 해줄 수 있었던 그런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호텔 경영 전공자인데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경영도 경제도 인문학에 뿌리를 둔다면 좀 더 윤택하지 않을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이건 박보검이니까 가능한 답변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누가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원자가 이 답변이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별 답변도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부분에서 이 지원자는 어떻게 보면 책에 대한 관심도가 이미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으로 어떤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본인만의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 지원자가 이렇게 뻔한 이야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와닿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건 주인공 빨이 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대답만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지원자가 앞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저는 좋은 답변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괜히 또 이제 또 팬분들께서 오해해가지고 네가 감히 뭔데 이런 저 어쨌든 드라마 속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이런 거 굉장히 좀 상처받는 편이라 가지고 괜히 또 다른 분들이 댓글로 막 네가 뭔데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동아호텔 입사 이유가 뭐냐, 요것만큼은 제가 쉴드를 쳐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호텔이라는 단어는 참 설레다. 그런데 동화 속 호텔, 동화호텔이라면 그 설레임이 남다를 것이다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좋게 봐도 이건 좋은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지. 실제 면접장에서 그 회사 이름 갖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동화호텔이 아니라 그쵸 동화호텔이에요, 그쵸? 이거 제가 잘못 입력했는데 예. 여기 동화 속 호텔, 동화호텔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푸른 걸로 제가 보였는데 어쨌든 이런 답변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박보검 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 따라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답변한다고 해서 100%가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닌데 저는 항상 다수의 어떠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좋은 방법 아니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는 이 답변이 정말로 굉장히 베스트한 답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좀 극소수일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입사 포부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또 캡처를 했어. 이거 캡처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죠? 이거 그냥 뭐 동네 아저씨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 입사 포부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였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네에 오래된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께 혼이라도 나는 날이면 늘 숨어서 어머니가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던 곳입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저 어렸을 때 항상 저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머리가 복잡하거나 기분이 좋은 날은 놀이터 그네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내 나이만큼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킨 놀이터에서 만난 위로, 여유, 고통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이 동화호텔과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뿜어낼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일단 이 위에 1번, 2번, 3번에 보면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역시 작가님이 내가 보기에 쓰신 거니까 얼마나 그 감성과 기타 여러 가지 철학들이 녹여져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좋은 내용이 있긴 했었는데 이 입사업법만큼 제가 진짜 이건 직업병상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 보면 다른 우리 지원자만의 어떠한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한 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입사업 포부를 쓴다면 아마도 100명의 평가자 중에서 아마 90, 7, 8명이 굉장히 혹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지원자의 추억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이 추억을 바탕으로 어떤 역량이나 어떠한 인성적 가치관을 좀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동화 호텔 대신에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힐튼 호텔 등등등 모든 호텔을 다 갖다 붙여도 가능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자, 그 말은 뭐다? 범용적이다라는 거예요. 입사업 포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를 제가 강의를 좀 간단하게 하겠지만은, 이 입사업 포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말 그대로 범용적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곳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모든 회사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호텔에서 중장기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로 도배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과감하게 쌍욕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입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느냐, 지금부터는 제가 간단하게 제가 뭐 몇 가지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강의 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장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입사업 포부는 제가 여기 장표로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떠한 비전과 일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성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말로 이 기업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지원자의 어떠한 각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함으로써 정말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우리랑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지원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럼 비전 일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전을 제시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비전 안에는 역할과 아이디어와 목적이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되고, 이러한 역할과 아이디어,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원자가 지원한 회사의 목표와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급적 예를 들어 중국어 전공자인데 이 회사, 이 호텔은 중국과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입사업 포부에 제가 중국어를 잘하다 보니까 중국어 관련된 아이디어를 막 풀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내용도 굉장히 참신해. 하지만 이 기업이 중국과 사업을 할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와 같은 지원자를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더더욱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 회사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명확하게 수립하시되, 이 비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지원하는 회사와 얼마나 일맥상통한 범위 내에 있느냐, 그 부분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을 뽑아낼 때 이러한 프로세스 상으로 본다면 직무 분석이라든지 내외부 분석, 그걸 바탕으로 이제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만드시고, 근데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이제 우리 지원자만의 어떤 생각을 담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이나 내외부 환경 분석 등을 통해서 2번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많이 이제 강조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라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틀리다라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제안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 부분이 좀 뭐랄까 부담이 있는 분들은 아이디어는 생략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원자들이 보통 입사 포부를 물어볼 때는 보통은 10년 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대기업 기준으로 보통 4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대리로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8년차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과장, 그 다음에 이제 12년 차장, 그 다음에 16년 부장,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밟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대기업 기준으로는 보통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10년이라는 계획을 얘기할 때는 최소한 관리자가 아니라 이 스페셜리스트, 즉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여러분들한테 10년이라는 목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10년 차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다른 회사에서는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떠한 실무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입사업 포부라는 것은 지금의 역량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달성했을 때 회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입사 후 포부와 10년 후 계획은 약간 다른 문제예요. 10년 후 포부를 얘기했는데 뭐 CEO가 돼가지고 이런 걸 하겠다, 미안하지만 몇 군데 회사가 있긴 한데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몇 군데 대기업 중에 뭐 우리는 뭐 30대 CEO를 원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홍보 많이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홍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 회사는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제가 뭐 왈가불가할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통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0년 후 계획을 쓰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 CEO급이 되겠다, 택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그 회사의 어떠한 이 직무 체계라든지, 그 회사의 어떠한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이해 못하는 지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입사 포부는 제한이 없지만 10년 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이 연수가 나왔을 때의 입사 포부의 질문은 좀 더 주의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벨 1, 2, 3로 나눴을 때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레벨 1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어느 회사나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범용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비전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레벨 2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최소한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역할과 목표를 해내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평가자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라고 보여지고, 레벨 3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지원자의 역할과 목표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도 제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섣불리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런 부분들을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 계획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건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벌써 16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역량개발이라든지 뭐 실행계획인데, 역량개발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막 뭐 대학원 가겠다, 뭐 공부하겠다, 자격증 가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원 직무 분야에서 주어진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수행하면서 이를 통해서 성장하겠다라는 목표를 강조하시는 게 무엇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회사의 상황과 본인의 직무상의 어떤 역할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셋은 입사 후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우리 지원한 회사의 어떤 인재상이나 어떤 핵심 가치적인 부분을 발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좀 하겠다, 약간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구성 방식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뭐 인터뷰 방식, 수상식 방식, 채용 설명의 방식, 뉴스 광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면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쨌든 정형화된 어떤 답변의 틀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안정적으로 일반적인 자소서 방식, 즉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구성적인 측면을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너무 지나치게 몇 가지 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감 없는 모습보다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더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보여주시되 최대한 이 회사와 같은 선상에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강조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좀 나눠주는 샘플이에요. 혼자서 쓰기 어렵다 보니까 이와 같이 샘플 안에 이 관로들을 여러분들이 좀 채울 수 있으면 금방 좀 안정적으로 좋은 틀을 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늘 얘기하지만 이러한 틀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서 글을 쓰거나 답변하는 방법을 좀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 보시면 뭐 샘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유는 너무 이렇게 막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막 이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빠르게 이렇게 입사 포부에 대한 주의점들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할 테니까 일단은 내 목표가 회사의 목표와 부합하는지, 그쵸? 이걸 위해서 비전과 당위성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아이디어를 수행하겠다. 왜? 우리 지원한 회사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어떤 비전 달성을 했을 경우에 이 회사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회사를 타겟으로 해서 준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게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역량 개발에 대한 단계였단 말이에요. 이때는 가급적이면 힘든 역할, 즉 일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육성의 방법이지 뭐 공부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하지 마시고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역할들을 자처하시면서 우리 지원자가 역량을 좀 더 개발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 그대로 입사 후 어려운 상황을 예측하시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단계가 지금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내 비전과 당위성,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역량 개발 단계, 그 다음에 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극복 방법. 이 세 가지를 면접 답변 때 다 얘기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데 공통점으로 보여줘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얼마나 우리 회사와 같은 선상에 있고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입사 포부에 꼭 기억하시고 면접 때도 자기소개서 때도 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입사 포부 뭐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무 분석도 돼야 되지 회사 분석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복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직무에 대한 부분은 공통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회사마다 그 단위성에 해당되는 회사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조율하느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지막 얘기하지만 요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과는 너무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기에는 약간 너무 특이한 그런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박보검님의 그런 성공과 드라마 속에서의 멋있는 활약, 그리고 저는 애청자로서 앞으로도 응원을 할 거니까 혹 우리 저희 뭐랄까 그 팬분들 너무 저 미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그 이제 남자친구 이제 앞으로 본방사수할 사람 입장에서 그냥 한번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본 거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사 포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직무별로 풀어서 그 다음에 인턴과 그 다음에 공채, 그 다음에 공기업과 사기업 다 나눠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한 번 정도 고려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 향후에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방송을 한다라든지 세부적으로 영상을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랜만에 또 20분 동안이나 강의를 해버려서 너무 길게 한 거 아닌가 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포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